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중1 과학이죠. 자, 2학기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우리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힘의 표현과 평형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자, 과학에서의 힘입니다. 힘의 단위는 우리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요. 뉴턴. 알겠죠? 자, 뭐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른 거랑 이제 같이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일단 뭐 우리 기초적으로 과학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의 운동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있는 거를 운동하게 하거나 운동하고 있는 거를 정지시키든가. 그치? 자, 운동하고 있는 거를 힘을 가하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양을 변하게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놈이 작용하면은 운동과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힘의 단위는 뭐라고? 뉴턴이고요. 자, 우리 용수철 저울로 힘의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용수철 저울이 어렸을 때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아저씨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길이를 딱 쟀더니만 5cm였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딱 매달았는데 그 아저씨가 물건을 이렇게 매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전체 길이가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까지 포함하면 7cm래요. 만약에 1cm당 20N의 힘이 작용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몇 cm 늘었습니까? 2cm가 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여기 차이 놓고 보면은 2cm가 는 거니까 이 아저씨의 힘은 40N이 가해졌다 라고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면요.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선생님 뭐라 했어? 운동 상태의 변화죠. 자, 정지해 있는 창문을 밀면 창문이 움직인다. 우리 요즘 창문은 슬라이드가 잘 돼가지고 이게 샥 밀면은 슉 열리잖아. 그치? 그 다음에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정지하고 있던 게 운동하거나 운동하는 게 정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물체의 모양이 변한다. 우리 점토 뭔지 알죠? 찰흙 이게 잡아 당기면 모양이 바뀌잖아. 그 다음에 고무줄 들이고 종이를 찢는다. 그 다음 우리 만화 같은 데서 지금 여기 좀 잘 보면은 운동 상태와 모양이 모두 변하는 우리 야구 만화나 축구 만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공이 이렇게 있는데 공을 발로 이렇게 팡 차면요 공이 이렇게 맞는 순간에 이렇게 공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만화들 있잖아. 그래서 어, 운동 방향과 뭐예요? 운동과 모양이 모두 변하는 공을 세게 차거나 친다. 그리고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서 멈추면 우리 자동차 앞에 다 부서지지 않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힘이다 라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주 쉽게 다음 중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골라봐라 할 때 틀리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힘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힘은요, 작용점이 있고요. 그 힘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과 크기. 자, 방향은 화살표 가지고 표현하면 되는데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합니다. 이 뒤에 이제 문제로 선생님이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요 A 내용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문제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하게 하는 원인, 운동 상태, 그 다음 모양까지 있는 걸 꼭 좀 기억하시고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 그래서 힘의 표현은 화살표로 하는데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을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자, 1, 2, 3번이 지금 A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 3번 보겠습니다. 과학에서 자, 힘이 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됐어요? 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자, 모양이 변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체의 빠르기 변화. 자, 우리가 굴러가고 있는 공에다가 힘을 더 주게 되면 더 빨리 굴러가고요. 굴러가고 있는 공에다가 반대로 힘을 작용하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됩니다. 그러면 디귿은 뭐냐? 물체의 질량이 변한다. 자, 질량은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고유 질량, 고유 값이기 때문에 질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100kg짜리 물건은요, 달에 가도 100kg가 돼요. 질량은 바뀌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달에 가면 좀 가벼워진 그거는 무게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우리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자, 두 번째. 자, 힘을 화살표로 표현할 때는 화살표의 시작점을 힘의 작용점. 따지고 보면은 요 그림으로 하면 여기가 작용점이죠. 그치?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뭐라고 한다고? 크기라고 한다고.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모는 종이 하나, 둘, 세 칸이잖아. 됐어요? 그럼 여기 좀 잘 보면요. 한 칸에 10N입니다. 그러면 이 힘의 크기는 30N이 되겠네요.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자, 우리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래 보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표시가 있어요. 우리 지도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저씨는 동, 서, 남, 북입니다. 그럼 지금 이 아저씨는 어디 쪽으로? 동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동쪽으로 30N의 힘이 작용이 됐다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 적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남, 북, 동, 서.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 힘의 방향은 어디니? 그러면 자, 먼저 힘의 방향 얘기할 때는 남북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동서예요. 그럼 이 아저씨는 북동이 되겠죠. 북동 방향이 됩니다. 북동 방향.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쓰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갑니다. 다시 8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란한 힘의 합력과 평형. 자, 우리 나중에 이게 나란한 힘, 이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렇게 하지. 만약에 봐요. 자, 어떤 힘이,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힘이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면요. 이 물체는요,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됐어요? 지금 잘 보면 힘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나란한 힘이 아니야. 나란하다는 얘기는 일직선상에서 둘이 밀거나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야. 이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힘의 합력입니다. 합력은 더한다예요. 됐어요? 그런데 방향을 고려하는데 자,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자, 합력이 적용이 되는데 두 힘이 자, 첫 번째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입니다. 자, 그럼 잘 봐. 자, 두 명이서 여기를 미는데 자, 여기 초록색이 50N이래. 요 파란색이 30N이래. 그러면은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는 두 힘의 크기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50 더하기 30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몇 뉴턴이 됩니까? 80N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엄청 쉽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적용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초록색이 50이야. 50N으로 이렇게 밀고 있고요. 자, 이 아저씨 반대로 30N으로 이렇게 밀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더 센 거야? 이쪽이 더 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합력의 방향은 큰 힘. 그러니까 여기서 50 밀고 여기서 30 밀면 얼마가 남아요? 20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20N의 힘으로 밀리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는 왼쪽 오른쪽이니까 여기 방위 표시 없으면 자 왼쪽으로 20N의 힘이 작용되는데 그게 큰 힘, 그러니까 50과 30 놓고 보면 큰 힘이 50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 합력의 크기는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더라. 그러면 20N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너무 쉽죠? 자, 갑니다. 이번에는 자, 그러니까 결론은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합력은 더하면 되고요. 힘이 반대로 작용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더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힘의 평형입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이 0이어서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물건을요,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50N, 자, 왼쪽으로 50N의 힘으로 같이 동시에 민다라고 치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민 거야. 그러면 이 아저씨의 합력은 어떻게 돼? 50 빼기 50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빵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평형을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 자, 우리 합력은 더하거나 빼는 건데 더하거나 빼서 자,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조건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직선상에서 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우리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서술형 1번 문제에 나오기 아주 적당한 문제예요. 평형을 이루려면 뭐라고?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방향은 반대고 요거 잘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일직선상에서 작용해야 됩니다. 일직선상에서. 지금 이게 일직선상에서 놀고 있는 힘이잖아. 그치? 자, 그래놓고 여기 아래 보면은 자석끼리 서로 미는 힘을 이용해서 자, 우리 초록색 고리 자석이 공중에 멈춰 있는 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고리가 있는데 이게 자석이에요. 그러면은 자, 내가 여기서 자석 고리를 A를 여기다 탁 놓으면요. 아니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자석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B 자석이랑 A 자석이랑 같은 극이면 이게 쭉 내려오다가 어느 공간 어느 위치가 되면요 미는 힘 서로가 서로를 미는 힘이 같아지는 그 순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공간이 쭉 생기면서 이렇게 떠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 힘을 뭐라고 했습니까? B가 A를 밀어내는 힘이지 자석의 힘이야. 그리고 이 초록색의 힘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야. 근데 그 힘이 같아지는 자 평형을 이루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공중에 둥둥 떠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힘의 평형을 이루는 예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놨네요.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란한 힘의 합력과 평형입니다. 자 힘의 삐리리는 물체의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 자, 이걸 뭐예요? 합력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힘의 자 합력이 0이 되어서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뭐라고 한다고요? 평형.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4, 5, 6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물체에 자 같은 방향으로 4N과 2N의 힘으로 밀었답니다. 합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더 셈이죠? 자, 6N.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물체에 이쪽으로, 왼쪽으로 300N, 이쪽으로 500N이야. 자, 우리 힘의 방향이 반대죠? 자,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얘기하래. 우리 이게 방위 표시가 없잖아.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500에서 300을 빼면 이쪽으로 200N의 힘이 작용하겠죠. 어디 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이고, 오른쪽으로. 됐습니까?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이 자,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자, 두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되고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은 좀 읽어보세요. 우리 오투가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책이 좋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그림에서 자,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고 있대요. 자, 이번에는 힘의 크기를 모는 종이 한 칸 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한 칸의 크기가 10N이래요. 그럼 이 아저씨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자, 왼쪽으로 50N의 힘이 작용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이니까 뭐예요? 30N이겠네. 자, 이 물체의 전체 합력의 크기를 구하래. 야, 50에서 30 빼면 되잖아. 얼마예요? 20N이고. 방향입니다. 왼쪽, 오른쪽이니까 왼쪽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 자, 이번에는요. 힘이 3개가 됐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 친구 한 칸이니까 10N. 얘는 하나, 둘, 셋이니까 30N. 결론은 이 왼쪽으로 당기는 전체 힘, 이쪽으로 당기는 전체 힘. 이거 물어보네.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의 크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0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네. 자, 50N입니다. 그러면 전체 합력의 크기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겠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요? 10N이고 어디 쪽으로 작용한다?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신 쑥쑥입니다. 자, 우리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풀이를 시작할 건데 인강을 일단 멈추고 자, 문제 풀고 인강 들으세요. 알겠죠? 문제를 풀고 인강을 들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밑줄 친 힘이 과학에서의 말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 첫 번째 나왔네. 우리 이렇게 문학이나 문과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상태가, 그러니까 모양이 변해야지, 모양이 변하거나, 자, 운동 상태가 정지했던 게 움직이거나 움직이던 게 멈추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점심을 굶었더니 힘이 없다. 왕에게는 막강한 힘. 자, 우리 배구공을 손으로 힘주어 쳤다. 자, 우리 배구공을 손바닥으로 팍 때리면은 순간적으로 공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약간 모양이 바뀌면서 운동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1번의 답은 4가 되겠죠. 나갑니다. 과학에서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 골라보래요. 자, 2번 문제. 굴러가던 공을 발로 멈췄다. 자, 이건 뭐예요? 운동하고 있던 게 정지했잖아. 운동 상태 변화. 비날루미늄 캔을 밟았더니 찌그러졌다. 이건 모양이 바뀌었네. 그치? 정지해 있는 자 창문을 밀어 창문을 열었다. 이거 운동 상태 변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야구공을 방망이로 3개 쳤더니 야구공이 찌그러지면서 이거는 모양도 바뀌고요. 운동 상태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거는 뭐야? 우리 1학기 수학에 있었던 상태 변화죠. 그러니까 고체가 얼음물이 삐리리 얼음이 녹았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죠. 그래서 운동 상태 변하는 게 아니라 3번. 아이고. 이거 가지고서 네 문제나 있네. 저 뒤에도 있어요. 자, 과학에서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모두 야, 이게 뭐였어? 우리 아까 전에 예를 들면 날아오는 공을 차든가 치든가 그리고 달려오던 차가 벽에 부딪히는 그런 예를 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라. 지금 운동 상태 변화와 자, 그 다음에 모양까지 변하는 그거를 다 골라봐라. 지금 이 아저씨는 뭐예요? 모양 변하는 거죠. 점도 뜯어내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굴러가던 공이 멈췄다. 이거는 뭐예요? 운동 상태만 바뀐 거죠. 운동하던 게 정지한 거잖아. 그런데 자, 얘를 잘 기억하세요.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가 뭐가 된다고요? 자, 모두 운동 상태와 모양이 같이 변하는.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힘에 대해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힘이 물체의 질량을 변화시킨다. 안 된다니까. 질량은 고유야. 알았어?
자, 그 다음 고유값이에요. 단위로는 킬로그램 아니야. 뉴턴이야. 뉴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번, 2번 틀렸고요.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게 변화시키다. 맞네. 그치? 그리고 힘은 아래 이렇게 화살표로 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자, 힘의 크기는 굵기 아니야.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한다고.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힘을 화살표로 나타낼 때 화살표의 A에서 C가 의미하는 거야. 자, 우리 A, 이 B가 뭐야? 이거 여기 일단 C를 먼저 하면 힘의 작용점이잖아, 이게. 그리고 A가 뭐예요? 힘의 크기가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방향이니까 답 1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1cm가 2N의 힘이래. 그래 놓고 지금 이 아저씨가 동서남북 얘기하고요. 자, 북, 남, 동, 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 남북을 먼저 얘기하고 동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서가 되겠죠. 남서쪽 이렇게. 그 다음 1cm에 2N인데 5cm다. 그럼 뭐야? 9단 5, 2, 10N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되겠네. 야, 이런 거 나오는데 틀리면 진짜 쪽팔려요. 자, 그다음 갑니다. 이제 합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갑니다. 7번 문제. 우리 이 과학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개념이 잘 잡히면 뒤로 갈수록 괜찮아지는데 앞에 개념이 무너지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갑시다. 어이구, 자, 지금 일직선상으로 얘는 뒤에서 밀고 5N으로 얘는 3N으로 당기고 있는 그림 있죠? 같은 방향이잖아. 일직선상에서. 그러면 더 하면 되겠네. 그럼 어디로 가겠니?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8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갑니다. 같은 방향이다. 자, 이 아저씨 합력을 옳게 나타내래요. 이 아저씨는 3, 여기는 2니까 이쪽으로 얼마? 5N이 작용이 될 거고. 이번에는 반대야. 여기 3이고 여기는 2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N이 되겠죠. 그냥 합력만 계산하는 거니까 답 3번이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 A, B의 합력의 크기와 방향이 자, 넷과 다른 거야. 자, 보시면 오른쪽 20, 오른쪽 20이야.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30 이렇게 되겠네. 오른쪽으로 40, 왼쪽으로 10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40, 왼쪽으로 10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오른쪽으로 30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80, 왼쪽으로 30 빼면 어떻게 돼? 이거 50이네. 그치? 얘가 좀 다르네. 자, 왼쪽, 오른쪽 이제 방향 바꿔가지고 20, 50 했지만 50, 20 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30. 이 아저씨 마찬가지로 얘도 오른쪽으로 30 이렇게 되겠죠.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한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평형 조건으로 옳은 겁니다. 자, 두 힘이 평형이라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전에 선생님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평형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3, 3 반대 방향 맞죠? 자, 여기 합력 구하면 여기 5N입니다. 이쪽으로 5, 이쪽으로 오니까 같네요. 여기 5, 여기 6이야. 아이, 선 바로 골랐네. 그치? 됐어? 그 다음 얘네 둘이 더하면 3N.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합력이 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12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랍니다. 자, 합력이 뭐가 돼요? 0이 되는 그런 거죠. 자, 우리 추가 줄에 매달려 있대. 이 아저씨 추가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대. 만약에 지금 이 아저씨 이제 줄이 이 물건을 당기는 힘과 이게 땅에 떨어지는 힘, 두 힘이 평형을 이루지 않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컸다라고 하면 줄이 끊어지겠지.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는 평형입니다. 그러면 책상에 있는 물건도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물건이 이렇게 있어.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물건이 자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라 이 책상이 이 물건을 떠받치는 힘 그게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거지. 만약에 이 물건의 힘이 더 컸으면 책상 부시고서 떨어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어떤 이렇게
책상을 밀었는데 책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게 뭐냐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마찰계수를 넘어가는 그 정도의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밀었는데 이게 안 밀려. 그러면 그만큼 이 물건도 나를 똑같은 힘으로 밀게 됩니다. 됐어요? 어찌되었건 이거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것들이 다 평형이고요. 지금 잘 보시면요, 멈춰 있는 배에서 노를 저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평형이 깨진 거지. 평형이 깨져야 운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된다고. 됐어요? 자, 요거 조금 아이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체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2뉴턴의 힘을 화살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 놓고 2뉴턴인데 여기가 지금 두 칸이에요. 그러면은 자, 왼쪽으로 작용하는 4뉴턴의 힘이니까 하나, 둘, 셋, 네 칸 유지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어? 이쪽으로 4뉴턴. 그 다음 14번입니다. 이 한 칸의 크기가 2뉴턴이래요. 그러면은 하나, 둘, 4뉴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10뉴턴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새 힘의 합력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구하래요. 몇 뉴턴인지. 지금 여기가 요 왼쪽으로 14뉴턴이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8뉴턴이잖아. 그러면 합력의 크기는 14뉴턴에서 8뉴턴을 빼면 되니까 6뉴턴이 되겠죠. 됐죠? 자, 1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물체의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작용하고 있다. 크기가 같은.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평형을 이루지 않는 까닭은 지금 두 힘이 평형이 되려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자, 두 힘이 자 같은 방향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자 아니면 뭐 두 힘이 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라고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려운 문제인가 봐. 자, 그림은 힘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A, B, C를 나타낸 거다. 자, 이때 과학에서 힘의 작용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보래요. 자, 여기 보면은 힘을 주어 아령을 들어 올렸다. 자, 물건을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게 되면 힘이 작용한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따지고 보면 이게 운동이 변한 거잖아. 운동 상태가. 그 다음 얘도 책상에 힘을 주어서 밀었다. 자, 이것도 운동 상태가 변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C는 친구가 응원을 해줘서 힘이 났다. 지금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C겠죠. 근데 이거를 이유를 쓸 수 있어야 돼. 우리 과학에서의 힘은 뭐겠습니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금 잘 보면 여기 선생님 여기 막 애들 움직이고 막 이러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힘이 났다. 이 힘이 왜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라서 됐어요. 변화가 없으므로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학생이 줄다리를 하고 있대요. 자, 이쪽으로 50뉴턴. 왼쪽 학생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50이고 두 힘의 합력이 왼쪽으로 30이래요. 왼쪽으로 30뉴턴이래. 그러면은 이쪽으로 얼만큼 당겨야 돼? 오른쪽으로 20만큼 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주고 이거 줬을 때 이걸 계산했는데 이거 주고 이거 줬으면 이것도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야지. 자,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작은 배 BC가 왼쪽으로 200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큰 배 A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런데 이 아저씨가 1500으로 끌어당긴답니다. 그러면 이 둘의 합력은 2500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2500N의 힘으로 잡아당기네. 그러면 얘 어디로 가냐 이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어디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이거에서 이거 뺀 것만큼 500N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단원 첫 단원입니다. 힘의 작용 단원에 자, 힘의 표현과 평형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자, 부지런히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은 개념 강의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고 나서 나머지를 들어주세요. 자, 휴쌤입니다.